안녕하세요.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실기 시험에 대한 거를 지금 풀이를 제가 할 텐데,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과 다르다는 거 제가 계속 매번 문제풀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별도로 좀 촬영한 거예요. 실기 시험의 주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반올림 같은 거. 아니 뭐 대학생이 무슨 반올림을 받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올림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일수는 괜찮지만 만약에 사람 수를 구한다든지 기계대 수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반올림을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11.2명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1.2명을 어떻게? 근데 중간 가정상에서 이 사람 수에다가 곱하기 면적이라 총 돈 같은 거 계산할 때 이런 때는 사람 수에다가 그 돈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거랑 부합돼서 할 때는 미리 계산하면 과대 물량이 나와서 안 되는데 최종 답에서 쓸 때 사람 수를 구하라, 기계대 수 구하라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좀 버림이 아니라 이렇게 반올림도 아니고 다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런 정수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면 설계 시에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 천공수 같은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5.990이라도 몇 공 천공했냐라고 하면 마지막 답에서는 5.99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50 천공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데도 있고, 그다음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사사오입 즉 반올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먼저 1번 문제가 물량 산출이었습니다. 이런 물량 산출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물량 산출에서 틀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풀이를 좀 해주세요 했던 거죠. 주어진 도면 및 조건에 따라서 한 물량을 산출하세요. 주어진 도면의 치수는 추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n-스케일이라는 거야. NS라고 써있으면 non-스케일이야. 스케일이 맞지는 않아 라고 표현한 거죠. 주어진 치수로만 물량을 산출할 것. W1부터 K2까지 철근은 각각 다 얼마? 200으로 배근해라요. F2, K1, H철근은 각각 100mm 간격으로 배근하고요. S1, S2, S3 철근은 지그재로 배근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지그재 한 건 하나 배근한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옹벽의 돌출부, 전단 키에는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로 계산한다. 돌출부 있잖아요. 돌출부도 마찬가지로. 물량 산출에서 할중률 및 마구리는 없는 것으로 하고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음 길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 형태는 그러니까 원래 도면에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미리수도만 다 계산해라. 이런 조건을 다 주어진 형태고요. 그럼 문제를 보면 길이 1m에 대한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 1m에 대한 거푸집량을 구하시오. 1m에 대한 철근 분할표를 구하시오. 시험에서 주어지는 건 기호는 다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기호를 안 주어주면 여러분들 막 중구난방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쓰지 않도록 W1, F1, F5, S2 이렇게 쓰고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딱 있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채점자가 이게 종이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구멍 뻥뻥뻥뻥뻥 뚫어요. 하나씩. 왜냐면 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탁 대요. 탁 대면 하나 틀리면 다 그냥 거의 딱딱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길이와 수량, 그래서 길이와 수량을 여기다 구멍을 뚫었는데 수량하고 길이하고 곱해서 총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량 틀렸는데 길이가 맞으면 총 길이가 절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안 봐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뻥뻥뻥 뚫은 걸로 이렇게 채점하게 되면, 왜냐면 눈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점관이 하루 종일 채점해야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시험 보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답안지를 채점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풀어라. 잘 좀 풀라는 게, 그러니까 잘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쁘게 좀 풀어라. 이렇게 눈에 보기 이렇게 풀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서 쫓아가서 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박또박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8점짜리 문제니까 조심하셔라. 단면도 non-S라고 하는 건 non-스케일이다. NS라는 건 non-스케일이다. 스케일이 맞지 않아 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철근에 대한 위치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W1, W2, W3, W4 형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S1, S2, 그다음에 F1, F2, 그다음에 K 철근에 대한 거 다 써 있다고 했었죠. 그럼 W라는 건 여기는 월철근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럼 F철근 파운데이션, 즉 기초철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 헌치 H라고 표현된 건 헌치 철근이야, K라고 써 있는 건 키철근이야, S는 스트로크와 스페이스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페이스는
스탬플러 심처럼 생긴 거고 스트럽은 이렇게 다 잡아주는 거죠. 위아래를 다 4개를 다 잡아주는 그런 철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근량을 풀 때는 무조건 어떤 걸 여러분들 확인하라 그래서 어쨌든 다 말씀드리겠지만 문제 풀 때 말씀드리겠지만 철근 상세도를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번도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게 형태에 대한 거 앞에 구배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고 흙은 이렇게 덮일 거예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형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철근 상세도 형태가 다 나와 있죠. 철근에 대한 형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철근 관련된 문제는 다 철근 상세도에서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m에 대한 콘크리트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콘크리트량이야. 그럼 콘크리트량이라니까 뭐를 구하라는 소리야? V를 구하라고 하는 소리야. V를 구하라는 건 시그마 A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시그마 A야? 구조물이 막 다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계산해달라는 소리야. 내가 잘라서 계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잘라서 계산해?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를 거야. 라고 하는 형태죠. 수직으로 잘라도 되고, 수평으로 잘라도 됩니다. 요렇게 잘라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1번 면적, 2번 면적, 3번 면적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풀이를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려야 되나요? 그거를 그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일반도에다가 제가 표시한 대로 난 표기해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내가 풀이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근거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이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면 그 일반도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두시는 거지 이거가 근거는 아니고요. 얘가 근거예요. A1에 대한 거 사다리꼴이죠. 그럼 0.35 그러니까 사다리꼴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9배가 생기니까 0.7에 마이너스 0.6 곱하기 0.02 600만큼 간 거에 0.02 9배가 1대 0.02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A1은 2.6469다. 네 자리까지 무조건 풀이하는 거야. 네 자리까지. 그러면 V라고 하는 건 시그마 A인 거다. 그럼 전체 A를 다 구한 거야. 그럼 이게 여기다가 어떻게 1m를 해주시면 미터 3승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면적 계산한 거 있잖아요. 면적. 그럼 A2에 대한 거 사다리꼴입니다. 0.688 플러스 0.7 플러스 0.6 해서 2 해가지고 0.6 해서 0.5964. A3에 대한 거 사다리꼴입니다. 2분의 1.3 플러스 0.8 곱하기 높이가 0.45니까 1.5975. A4에 대한 건 사각형 형태니까 5.8 곱하기 0.35. A5는 활동방지벽이죠. 0.5 곱하기 0.9에서 0.45. 콘크리트량에 대한 거 A1부터 A5까지 쭉 다 뭐해라? 더했다. 시그마 했다 이 소리야. 땡땡땡 치면 안 된다서 여러분은 다 쓰라고 했어. 다 써주셔. 곱하기 1m다. 그러면 얘네를 다 합한 것이 7.3208이더라. 다 더한 게 곱하기 1 했다. 근데 최종 답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은 7.321m 3성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을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수험자 유의사항 쭉 읽다 보면 하단부에 계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에 대한 값을 어떻게 알아?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셔서 둘째 자리에서까지 표시하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예, 그런 거 형태고 그다음에 뭐 중간 과정식이 없는 문제는 오답 처리하겠다 이렇게 다 써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다 읽어보시고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가로 열고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라고 주어지면 그 문제를 따라가면 돼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거라면 개개의 문제에 표시되어서 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덜렁대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가 23문제에서 많게는 26, 7문제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문제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적용을 소수 자리에 대한 걸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량 구했고요. 거푸집에 대한 형태 구하시면 되는 형태가 돼요. 지금 보시면 앞에 9배에 의해서 5,700이 0.02하니까 114야. 근데 여기 아래쪽에 하자는 것이 700이래. 그럼 700이어야 다 700이어야 돼. 그러면 114에다가 350 더하니까 어떻게 돼?
235. 지금 뒷구배에 대한 것은 235야. 얘는 안 가르쳐 준다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1m에 대한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에 대한 것은 어떻게 면적 A에 대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전체 길이에 대한 것이 L 길인데 L이 막 다 중구방중 막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시그마 L을 곱하고 1m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미터 제곱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푸집에 대한 것은 조건이 있다 그랬어. 조건은 첫 번째 어떤 조건? 첫 번째 경사 45도 이상에서는 무조건 거푸집을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경사가 45도 이하에서도 돼야 되는 게 있다. 어디 하부 구조물을 만들려고 할 때, 즉 구조물의 아래쪽을 만나려고 할 때는 공기와 접한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공기와 접할 때는 무조건 거푸집을 대라. 거푸집을 안 되면 안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경사 45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0도에서도 대줘라. 어차피 하부 구조물에 대한 건 공기가 접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지금 보시면 A, B 이렇게 형태 이렇게 1번, 2번 90도에 준하죠? 90도죠? 90도죠. 3번, 4번 90도죠? 90도죠. 5번 쭉 가다가 헌치 600, 600이에요.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45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거푸집 돼야 되겠죠. 뒤에 9배에 대한 거 대주셔야 된다. 근데 아까 요 7번에서 이제 7번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9배에 대한 것이 없어요. 네, 9배에 대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얘를 236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셨죠. 어떻게 구했어? 전체가 700인데 앞에 9배가 1대 0.02로 해보니까 114야. 그럼 114 플러스 1150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750에서 하나씩 빼주니까 236이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뒤에 9배에 나타나는 요 숫자는 안 나온다고. 안 가르쳐 준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힌트가. 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차곡차곡 빼오셔서 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에 대한 풀이를 보면 1번은 루트, 경사가 져 있으니까 무조건 경사가 져 있는 건 무조건 루트부터 먼저 쳐요. 90도가 아니잖아요. 90도가 아니고 경사가 주어져 있는 건 90도에 준합니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런 건 무조건 루트부터 먼저 쳐놓고 보는 거야. 루트부터 쳐놓고 높이 5.7이고요. 9배가 114였어. 그러니까 미터로 고치니까 0.144의 제곱 해가지고 해보니까 5.7011이야. 11. 넷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얘는 90도에 0.35, 얘도 90도 0.9, 얘도 90도에 0.9, 얘도 90도에 0.35 해놓고 활동방지 헌치 부분 있죠. 헌치가 600, 600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경사 있네. 그러니까 무조건 루트부터 치는 거야. 루트부터 0.6의 제곱 플러스 0.6의 제곱 플러스 0.8485 형태로 구해서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서 푸시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경사 있어. 뒤 9배에 대한 거니까 5.1의 제곱에 236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구한 것을 제곱을 시켜서 넣어야 됩니다. 그럼 넣어보면 5.105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구했어요. 그래서 거푸집의 길이는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합한 거예요. 시그마 L이에요 라고 표현해놨지. 그래서 시그마 L을 해보니까 14.155 하나. 그럼 14.155 하나에다 곱하기 1m를 해주시면 면적이 되는데 여기 최종 숫자 나올 거야. 그럼 최종 숫자 14.14155, 여기 1 써있는데 1 써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1은 빼시고 셋째 자리까지만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일자를 넣었는데 일자가 날아가야 되는 거죠. 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입니다. 그럼 철근에 대한 개수 볼게요. 그럼 철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단면도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단면도 보는 거 당연히 주의한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조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조건이 어떤지를 안 보시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건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철근 상세도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봤고, 그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럴 거야는 내가 시험 그냥 보기 전에 연습할 때 이런 거고,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무조건 내가 풀이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돼. 이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푼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시고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W1이라는 철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W1 철근이 어디 있는 형태로 표시되는 거냐면 W1이 여기 벽체에 배근돼 있어. 그럼 벽체에 배근돼 있는 W1의 철근의 형태는 철근 상세도 가서 얘가 W1이야. 210에 6301이야. 그럼 본당 길이는 210 플러스 6301 더한 게 본당 길이야. 한 번의 길이, 이 한 번의 길이야. 그런데 얘가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에 W1은 얼마 간격? 200mm 간격이래. 그럼 200mm 간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W1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계속 가고 있는데 치수선이 있고 치수 보조선이라는 게 있어. 치수 보조선인 게 뭐냐? 이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치수를 가리켜 줄 건데 치수 보조선 이렇게 여기서 나간 거예요라고 하는 게 치수 보조선을 알려주는 이게 선이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래. 그럼 얘가 200, 200, 200, 200, 200이네. 그러면 200, 200, 200, 200, 200이니까 1000이야. 1000이니까 1m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치수 보조선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 철근 중심에서 나갔대. 그럼 철근 중심에서 나갔으니까 요 반토막은 내 거고 요 반토막은 남의 거야. 그렇잖아. 그지? 철근 요 안에 치수 보조선 안에 1m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반토막이 반만 구했으니까 여기 반토막은 내 거고 요 반토막은 남의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6가닥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2분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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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분의 1개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합해서 5개. 그러니까 한글 상자, 한글을 내가 칸을 쳤다. 칸을 4개 만들어. 그러면 칸을 하나, 둘, 셋, 넷, 5개. 칸을 5개 만들어. 그럼 선이 몇 개 필요한 거야? 6개가 있어야 칸이 5개가 나타나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칸수를 세려는 게 아니라 줄수를 세려고 하는데 철근이 줄이니까 철근이 줄인데 치수 보조선이 나간 게 철근 중심에서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의 철근만 내 거야. 반쪽은 저 옆에 구조물 거죠. 그렇죠? 난 1m에 대한 걸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왜 그러냐? 세상에 1m짜리 용벽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세상에 1m짜리 용벽은 없다니까요. 똥개집 져주려고 산을 깎는 사람 어디 있어? 얼마짜리 그 땅을 팔려면 그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버팅겨주는데 옹벽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똥개집 져주려고 1m짜리 옹벽을 만드냐고요. 옹벽이 50m 갈지 100m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1m짜리만 구해놓으면 내가 오늘 하루 7m 공사한다. 그러면 그때 물량이 쫙 나오는 거잖아. 콘크리트량은 나온 값에 7 곱하면 7m만큼 할 거니까 그럼 콘크리트량 나오잖아. 그 콘크리트를 어떻게 믹서 갖고 해가지고 쏟아 부어서 콘크리트량 계산해야 되고 철근량은 얼마큼 계산할 거니까 얼마큼 조립하게 해야 되고 터파기는 얼마큼 해놔야 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할 양을 미리 계산해야 할 수 있게 1m에 대한 양으로 다 계산을 해놓는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1m에 대한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데 철근 개수 구할 때 선으로 보이는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철근은 선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한다고? 조건 길이에다가 간격 200으로 나눠주시면 5개가 돼요. 요게 철근수라고. 선철근의 경우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구조물의 경우는 아니라고 했어. 비완벽한 구조물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연속적인 구조물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W1 철근이 선이냐 점이냐 어디서 단면도에서 확인하는 거야. 근데 예외 구조니 그러니까 좀 예외인 것은 부벽 같은 거 가보면 단면도상에서는 분명히 선인데 AA 단면도라는 보조 설명을 해주는 단면도가 나오는 게 있어. 그럼 그 보조 설명에 나오는 건 한 번 해군은 끝까지 죽어도 해병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단면도상에 나와 있는 선철근은 그냥 때려 죽어도 선철근이야. 때려 죽어도 선이야. 그러니까 선으로 계산을 계속 끝까지 해야 돼. AA 단면도에선 점으로 보인다 해서 점철근으로 확인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단면도상에 나와 있는 선철근은 얘가 어떤 상황이 돼서도 선철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줘라 형태로 해서 선철근의 경우는 이렇게 조건 길이에 대한 것으로
나눠주시면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W1천 선철근이고 확인했어. F5도 F5도 확인해야죠. F5가 점철근이야. 점철근은 어떻게? 개수 세라고 했잖아. 세는 거야. 그 다음에 F1 철근은 요 선철근이네. 선인지 점인지만 확인하는 거 아니야. 점철근인 경우는 숫자를 세고, 선철근인 경우 F1은 그럼 F1은 이렇게 되고 F1은 아까 200이라며. 그러면 총 길이가 1000이고 조건 길이가 20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수량은 5번. 이게 답이야. 얼마나 간단해. 이걸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S2 철근에 대한 걸 보니까 S2 여기 있는 거야. 스트럽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근데 S2 철근은 뭐하고 뭘 잡아줘? F3하고 F2를 잡아주네. F2하고 F3 철근을 잡아주는 S2에 대한 것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S2의 철근에 대한 것을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철근 상태도를 무조건 가야 된다니까. 그럼 철근 상태도를 갔어. 철근 상태도를 가보니까 S2야. 스트럽이지? 스트럽이야. 얘에 대한 거 등 길이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이 등 길이가 250이야. 그러니까 200mm에 대한 것을 철근을 잡아준 거지. 50mm는 뭐야? S2 철근의 중간에서 중심까지 거리, 철근에 대한 전체 거리. 이걸 다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 간격을 잡으려면 등 길이가 250은 돼야 돼. 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200 간격씩 잡아준 거야. 그러면 S2에 대한 것은 200 간격인 거죠. 그럼 200 간격수 0.2 쓰시고 2개 무조건 곱하기 2는 하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 뭐 쓰라고? 눈에 보이는 수. S2 철근에 눈에 보이는 수를 쓰라고 그랬어. 눈에 보이는 수가 어떻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5. 그럼 눈에 보이는 걸 왜 쓰냐? 직선, 점선, 직선, 점선, 직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직선, 점선, 직선, 점선은 직선은 앞에 줄에 3개. 점선은 그 다음 칸에 2개. 셋둘 이렇게 쫙 조립해 나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계산하는 건 눈에 보이는 숫자네. 그럼 눈에 보이는 숫자가 5개가 보여요 이거지. 5개가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였잖아. 그쵸? 네, 거기다가 얼마짜리, 몇 미터짜리 구하래? 1미터짜리 구하래. 1미터짜리.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S2 철근이 250이 아니라 450이었다. 만약에 그러면 450이었으면 여기가 0.2가 아니라 0.4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암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암산이 안 되면 어차피 답을 컨닝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봐. W1 철근 D13 철근 상세도에 표시가 돼 있죠. 지름이 13mm야. 그럼 본당 길이는 210에 6001이었어. 그럼 다 합한 6511이야. 수량은 5개야. 그러니까 총 길이는 6511 곱하기 5에서 32,555야. F1 철근에 대한 거 본당 길이 다 계산해 보니까 2196이야. 지름은 22야. 그러면 개수는 5개야. 그러면 1980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F5 철근에 대한 건 점철근이라 점철근. 그럼 점철근이 어디 있는 점철근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점철근이야. F5. 근데 여기 F6가 여기 F5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F6야. 그럼 요 F6가 아닌 것부터는 F5야.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그럼 25 플러스 6. 그러면 31. 이렇게 세는 거라고. 세는 거야. 방법 없어요. 다 세야 돼요. 요 세서 세 보니까 31. 그럼 본당 길이는 왜 1000일까? 1m에 대한 길이니까 점철근은 쑥 더 들어가지만 1m에 대한 구조물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본당 길이는 1000이 되겠죠. 네, 1000에서 넣어서 31. 그래서 총 길이는 31,000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2 철근에 대한 거 아까 지금 말한 대로 0.2 간격에 곱하기 2에서 5가 돼서 총 계산해보면 12.5개다라고 하는 걸 적었어요. 그럼 철근 상세도 표를 딱 보시면 아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기호 W1, F1, F5, S2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럼 요거만 딱 써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는 직경 여러분들 찾아서 D13, 얘 D22, 얘 D13, 얘 D13 이렇게 써는 거고 길이는
본당 길이였거든요. 본당 길이. 예, 본당 길이니까 철근 상세도 가셔서 꺾인 거 철근 돼 있으니까 꺾인 표시, 그러니까 꺾인 길이 다 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도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넣다 보면 근데 또 우리 친구들 뭐가 있어? 이렇게 뭐 스페이스 철근이 있어. 그럼 여기는 100, 여기는 200 이렇게 표시하고 만다? 안 한다고. 그럼 여기도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양쪽에 똑같으면 안 써요. 도면에서는. 그러니까 100 플러스 200하고 끝내버리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100, 200, 여기 100. 그러면 40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좀 덜렁대면 100, 200, 오케이, 300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 위아래가 똑같은 건 표시를 잘 안 해요. 도면은. 그러니까 항상 여기 표기되어 있고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반대편 보세요. 그러면 돼 있고 위에 표기되어 있는데 아래는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아래는 위에를 보세요. 그럼 분명히 위에 표기가 된 걸 그대로 갖다 쓰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주의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요. 실제 현장에선 철근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13mm면 13mm를 다 모아지게 철근표를 짜요. 그 다음에 22mm다. 그럼 22mm 철근을 다 모아요. 다 모아요. 철근을. 그러면 왜 그러냐? D13mm 총 길이를 다 더해요. 총 길이를 다 더한 다음에 D13mm의 단위 중량을 곱하면 무게가 나오잖아요. 무게. 그러면 이제 철근 공장에 전화해서 13mm 500가닥 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끊는다니까. 500가닥이면 네가 쉬어.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철근 20톤 갖다 주세요. 13mm 20톤 갖다 주세요. 그러면 걔네가 묶여 있겠죠. 뭐 몇 톤씩 묶여 있으면 그 무게로 갖다 주는 거야. 무게로. 그러니까 할중률이라고 하는 거, 뭐 할중률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가 10m짜리 철근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게 내가 조립을 하다 보면 짝탱이 남는 철근들이 나오잖아요. 도면에 나와 있는 숫자의 철근 상세도만큼 문제를 탁탁탁 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철근들은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술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갖고 철근이 얼마나 좋은 철근이에요. 쓰지도 않은 철근이 잘려서 나온 거니까 뭐 어차피 뭐 현장에서 뭐 아저씨들 술 먹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건 냅두긴 하지만 막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진 않지만 대신 양은요 꽤 많이 나와요. 그 꽤 많이 나오는 철근 양 갖고 한 번에 이제 팔면 술값 나오죠. 그럼 뭐 현장에서 고기 사다가 먹고 막 하는 거야. 회식하고.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려고 필요한 거고 지금은 시험 보기 위해서 있는 거고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13mm면 13mm까지 쫙 모아서 총 길이 쫙 다 더해가지고 단위량 곱하면 무게가 나온다. 그럼 그 무게만큼 우리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몇 톤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몇 가닥 갖다 주세요. 몇 가닥을 어떻게 세요. 예, 그러니까 무게로 갖다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산출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 계속하죠. 네, 물량 산출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